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대장 상남이라고 하고요. 대다수의 유튜버분들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호재들은 아주 가득하게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뻔한 정보가 아니라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내 생명줄을 위해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안전벨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누구도 이런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차고 가잖아요. 안전벨트를 우리가 왜 착용하죠? 사실 불편해요. 저는 이제 늘 안전벨트가 항상 이제 착용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 안전벨트를 우리가 왜 착용을 하냐는 거예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아니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채우는 거죠. 저는 그런 영상을 오늘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대다수의 분들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호재들은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로나 때 주가가 이만큼 올라도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켰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야 삼성전자 진짜 광기 그 자체다. 10만전자 가보자 하다가 10만전자 외치던 순간이 고점이었어요. 맞나요? 이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당시보다 더합니다. 이때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 정도만 올라도 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기에 비하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비하면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올랐던 거 이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합시다 이런 뻔한 내용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뭡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역대급 파격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누군가는 이 안에서 정말 회생 불가능한 수준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래요. 이거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일단은 삼성전자 그러면 저에 대한 투자 의견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저는 삼성전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유할 거고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사실 너무 중요해요. 혹시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면 내일은 여러분들 좀 본업 때문에 바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든 MTS 창 있죠. 휴대폰으로 켜놓으세요. 꼭 켜놓으세요. 내일 삼성전자가 이 추세선을 무너뜨린다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저는 조회수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을 해야 되는 안전벨트에 관련된 영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이 유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유익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만 꼭 누르세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예요. 자 그럼 내일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잘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선생님 여기를 이탈하면은 왜 제가 조심해야 되고 왜 여기서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까요? 하신다면은 잘 들으세요. 주가라는 건요. 잠깐 이제 화면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반도체 호남팹 건설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승률이 좋네 관심을 가져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삼전닉스는 그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이 투자자들이 대다수가 지금 관심을 가져요. 얘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 주가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수익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2분기 실적 앞두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을 매수해 줄 만한 힘이 없어진다면 시장에서 이 광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먼저 팔려고 하겠죠? 모두가 지금 팔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미 외인들은 팔았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환율은 1540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겠네. 자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방송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건 좋은 거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고 알려주는 방송을 따라가야 될까요?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이런 방송이 성장을 합니다. 채널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팩트를 심플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실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호남 이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의 반도체 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옳은 결정이었다. 아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결정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분들이 이런 상황이구나. 다른 주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뭐 소액 주주건 뭐 고액 주주건 어쨌든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유롭게. 아시겠죠? 뭐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는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게 나오나?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 자, 주가 변동성이 지금 조금 중요하니까 집중하실게요.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점점 커져요. 이 안에서 주가 움직이다가 어때요? 대칭으로 지금 추세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점점 벌어져요. 그 말은 뭐예요?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맞죠? 근데 얘가 지금 이번에 갔을 때는 더블탑을 만들었다? 여기를 돌파를 못했다? 그 말은 뭐예요? 지난번에 상승할 때보다 힘이 커지지 않았다. 여기를 돌파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이 저점의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힘이 무너지는 거예요. 더블탑 만들고 실망하고 공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만약 저점 추세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란 걸 반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더블탑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저점 추세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한순간에 이 과거 더블탑을 돌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저점이 올라가는데 이 고점을 더블탑이나 확인했고 더블탑이 실망감이 아니라 돌파를 위해서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여기를 시원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추세를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세력들이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모여든 차트가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인데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그대로거든요.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주가는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는데 세력들이 이 특정 고점 저항대 부분에 오면은 여기를 돌파시켜 주지 않습니다. 왜? 저렴하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라인은.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짠 하고 터지는데 이게 나와준다면 삼성전자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추세선 하단부를 보셔라. 여기가 깨지면 준비하셔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건 팔면 안 되는구나. 한 번 더 쏘는구나. 대신 쏠 때 우리가 팔 준비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호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해낸다고 하다가 영상을 좀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어요.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는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이 다 안 됐거든요. 절반도 해결이 안 됐대요 아직.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는 2031년도가 가동하는 게 목표였는데 아직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대요. 2031년도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가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호남권까지 들어간다? 이거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무리한 변수인 게 아닌가.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주고 호남엔 또 투자를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해야 되는 진짜 핵심은 반도체를 늘리는 것도 맞지만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 격차예요. 기술력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인력 채용에 투자를 해야 되고 호남권에 들어가면 좋은 것도 있겠죠.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호남권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할까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일단 공업용 용수 물이에요 물. 새만금?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정말? 그게 가능했다면은 가뭄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전력 인프라 충분한가?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반도체 공장은 잠시만 정전이 돼도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을 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정책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호남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게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크나큰 성장의 발판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앞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호남권에 이제 공장을 짓는데 야 공장 진짜 잘 지었다. 야 이때 투자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용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호남이 될까? 라는 입장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우리 삼성전자 호남에 짓기를 잘했다. 자, 호남 투자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 용인 이거 하나만 챙기기도 벅차다. 우리 한번 자유롭게, 이거는 자유로운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주주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최근에 있었던 레버리지 얘기도 그렇고 지금 호남권의 얘기도 그렇고 일단 참 다사다난하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아도 시장이 어땠어요? 오늘 시장 보합권이었죠? 원래 같았으면 지수 박살이 납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종목들이 대다수가 못 오릅니다. 삼전닉스가 무너지는데 대다수가 올라간다? 이건 거의 뭐 반란 수준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위치가 바뀌었어요. 삼전닉스가 하락을 하면 대다수가 하락을 합니다. 다 같이 날아가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실제로 지금 삼전 외인들 계속 팔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계속 사요. 특히 금투는. ETF가 어디로 지켜요? 금투 지키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알아서 나쁠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알아두면은 여러분께서 어쩌면 그 어느 순간 등장할 운명의 날에 야, 그 사람 누구였더라? 내가 그 사람 영상 잠깐 봤었는데 그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좀 조심해봤거든? 아니야 다를까 참 잘했다. 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삼성전자가 정말 큰 급등이 나오려면 최근에 있었던 더블탑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때려줘야 됩니다. 2분기 실적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좀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끝나는 건 아니지만 공략을 할 거면 잘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매수할 거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매도할 거라면 역시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면 장중에 나오는 움직임을 면밀하게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내일장 더 그렇고요. 지금 21선 하방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밑에 61선이 버티고 있는데 61선에서 그나마 방어가 되면 괜찮아요. 약간 요즘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녀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61선까지 방어가 안 되면 이 구름대 영역 테스트 하러 가게 되는 거고 골치 아파집니다. 어디까지나 조심하자라는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에서 큰 급등을 노리는 거 좋죠. 큰 돈을 단기간에 버는 것도 좋죠. 하지만 1순위는 가장 뭐다? 내 예수금을 지키는 겁니다. 내 예수금을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진정 생각하는 주식방송이라면 여러분 우리 큰 돈을 벌어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 돈을 지켜봅시다. 우리 예수금을 방어하는 법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돈 버는 방법, 공격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수금을 지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중에 좀 제가 더 전해드려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영상을 구독해 놓으시고 삼성전자라고 문자를 남겨놓으면은 제가 장중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생기면 곧바로 전해드릴 거기 때문에 꼭 여기로 삼성전자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번호는 저장해 놓으실게요. 여러분이 번호를 꼭 저장을 상남이라고 해 놓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대응 해드릴 때 뭐 VIP 가입하세요, 돈을 내세요, 아니면 뭐 삼성전자로 돈 벌면 저한테 수익금 일부 주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저를 사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번호로 막 전화와서 삼전 매수해라 매도해라 라고 하거나 다른 번호로 전화와서 뭐 VIP 가입하라고 하거나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번호 외에는 그냥 받지도 마시고 그죠? 이 번호로 뭐 전화 이 번호 외로 뭐 다른 번호 전화서 뭐 상남이다 하면은 끊어버리고 그죠? 상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거기 따른 대응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 번호만 꼭 저장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일장 이 추세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누가 파는지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이탈하게 되면 제가 추가 대응 해드린 거 신호 받아 가시고요. 네, 내일장은 좀 바쁠 것 같네요. 웬만하면 신청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